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낭송가이시고 시인이신 장충렬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낭송가이시니까 일단 낭송으로 한번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5월이 오면 황금찬 언제부터 창 앞에 새가 와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심산 숲내를 풍기며 오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저 산의 꽃이 바람에 지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꽃잎 진 빈 가지에 사랑이 지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오늘 날고 있는 제비가 작년의 그놈일까? 저 언덕의 작은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 5월은 4월보다 정다운 달, 병풍에 그린 난초가 꽃피는 달, 미루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달 5월이다. 정말 선생님 낭송을 들으니까 황금찬 원로 시인님의 시가 더 아름답게 돋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기름칠을 한 듯 그래 매끄럽고 음성이 좋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십니까? 뭐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지. 네, 이제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이제 2편 정도씩 낭송을 해요. 네. 오늘은 그 고도를 위하여라는 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절의 고도에서 자아 성찰에 관한 그런 시하고 또 약간 철학적이긴 하지만 협동을 강조하는 우물이라는 시하고 그래서 안도현 씨 우물 2편을 강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네, 정말 좋은 계절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주 시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 아버지께서 좀 화선지에 일필휘지로 그냥 착 써내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저는 먹을 갈면서 조신하게 갈아라 뭐 이런 말 들으면서 제가 아버지 옆에서 또 아버지가 시조 창을 하시고 그랬어요. 저는 들으면서 사실은 그땐 잘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들으면서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시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죠. 하게 됐고 등단한 지는 한 이제 20년 넘었습니다. 4반세기가 됐네요. 됐고 그 전부터 낭송은 제가 좋아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강의로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문인협회 낭송문화진흥위원장 이번에 됐고요. 그리고 국제팬클럽 한국본부의 문화위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뭐 한국낭송문예협회 한 8년간 회장으로 끌고 가고 있고 조그만 단체 이런데 많이 이제 감투 많이 쓰면 안 좋은데 감투 몇 개 쓰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감성 스피치라든가 또 신앙송 뭐 그런 여러 가지 강의를 문학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초청받아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버님께서 대단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필휘지를 동네 분들이 오셔서 아버지한테 글을 받아가고 무슨 날 되면 막 기다렸다 며칠 기다렸다 받아가고 그런 적이 많았고요. 집에 그냥 또 화선지 묵향이 가득한 그런 데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시인, 자유시인이 되는 것보다 시조창을 보시며 자라기 때문에 시조로 먼저 등단하시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이제 시조는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시조 그러면 왠지 좀 나이 들은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 시대를 뭐 아주 풍미했던 대단한 뭐 김삿갓이라든가 황진이라든가 이런 시인들 많이 그 시도 들었지만은
시조로 등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네. 현대시가 좋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좀 자유로웠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요. 예. 저도 사실은 시조 생활로 등단했지만 네. 자유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참 어려워요. 네. 거기 그렇죠. 유래 마치기가. 네. 선생님이 등단하실 무렵에 네. 그때도 낭송이 이렇게 활발했나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송이 활발하게 된 것은 한 15년 정도 될까요? 이제 그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낭송이 이제 지금은 낭송 문학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낭송 문학이라기보다는 낭송을 참 듣기 좋다 성우들이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참 듣기 좋다라는 정도였지 이렇게 막 그 깊은 막 그 낭송의 울림을 공감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나는 네. 신낭송가도 전문이 아니면서 배우나 성우들을 네. 성우는 괜찮은데 네. 배우들이 나와서 낭송을 하는 걸 가끔 봤어요. 네네. 그건 얼굴을 나타내는 낭송인지 좀 궁금하더라고. 그건 안 좋잖아요. 네, 아이고 선생님 참 예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낭송하는 사람들이 그 음성에 자기 음성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가 주는 의미와 메시지와 그거를 깊이 있게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역시 선생님 그 쓰시는 네. 분이라 예리한 질문하십니다. 네. 올바른 그 네. 신앙송법과 네, 그렇게 네. 올바르게 신앙송을 해서 파급되는 효과를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시는 내가 먼저 이해하고 분석을 하고 시가 주는 이미지를 내가 가슴 속에 느끼고 그걸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머리로 낭송하면 머리로 듣거든요. 가슴으로 네. 낭송해야 가슴으로 듣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정말 많은 문화생들이 신앙송을 선생님한테 학습을 받고 나가는 걸 보았는데 그분들이 네. 전문적인 낭송가가 되어서 나가실 때 네. 조언이 있다면 네. 이게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자기 평가를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기 평가를 해서 냉정하게 자평을 하는 자세. 그러니까 칭찬에 오만하지 말고 자기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정말 계속적인 연습. 그러니까 왕도가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속적인 훈련, 그리고 정말 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감동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죠. 네. 아까 선생님 신앙송 지도 조언을 하실 때 네. 이것은 낭송용입니다. 네. 이건 그대로 시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네. 낭송용 시가 따로 있습니까? 네.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각적인 시와 청각적인 시가 있다. 왜냐하면 시각적인 시는 눈으로 봐서 어려워서 이거는 몇 번을 읽고 이건 무슨 뜻일까 하고 망설여지는 거, 생각하게 되는 거, 이런 시는 시각적인 시인데 청자들에게 바로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런 시는 읽어도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죠. 좀 무슨 뜻일까 하는데 청각적인 시는 들으면 감성이 바로 와닿는 시, 그런 게 청각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문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문학성이 없고 그냥 듣기만 좋다 하면은 듣긴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질 않겠죠. 그래서 문학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시가 가장 좋은 시다. 낭송하기 좋은 시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다른 분이 시를 네. 내가 낭송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시에 대해서 완전히 소화를 하고 그럼요. 일단 내가 네. 먼저 감동을 받고 네네. 그래 낭송을 해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네. 내가 초등학교 교사였잖아요. 네. 그때는 청상화라는 게 있었어요. 네. 청상화가 뭐냐면 어떤 동화를 멋지게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서 네. 그림을 그리도록 해요. 네. 들으면서 그 동화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1, 2등으로 이렇게 네. 아이들한테 상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참 좋은 건데. 선생님은 아주 최고의 감성 교육을 잘하신 것 그런 같습니다. 거죠? 네. 근데 정말 좋은 시를 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날개 중에 가장 큰 날개가 상상의 날개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 시에 감동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음성으로 고저 장단 국어사전에 의한 발음으로 잘 낭송을 했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감성이. 네. 그래서 또 다른 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음성 예술이다.
예. 작가가 고뇌하고 쓴 한 편의 어, 시를 그렇죠. 낭송자가 음성 예술로서 연출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잠깐 비치셨는데 감성 스피치에 대해서 네. 다른 사람한테 그 감동을 주기 위한 네. 스피치라는 말씀인지 그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예,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말을 하고 삽니다. 그렇죠. 이제 말을 하고 사는데 어떤 느낌을 갖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에게 감정이 될 수 있고 감동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또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당신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호칭이죠. 나는 당신이 참 좋아. 당신 하고 불렀을 땐 다정한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당신께서 크신 님이시여 하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은 싸우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뭐야? 그렇죠. 당신이란 단어 하나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피치는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긍정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말, 고운 말,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긍정을 끌어내는 말, 이런 걸 교육시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주로 문인들은 뭐 말을 대부분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체라든가, 그래요? 제가 군인 뭐 이런 데도 많이 갔습니다. 네. 합동 참모본부도 갔었고, 그다음 경찰 그러면 딱딱하잖아요. 예. 경찰, 뭐 사법경찰, 뭐 또 여러 경찰서에 가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나는 대상이 범죄자들이라든가 딱딱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감성으로서 한마디라도 좀 교화시킬 수 있다든가 그렇죠.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 절실하지 않을까. 법조인들한테도 갔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실은 밑바탕에 아름다운 감성이 흐르고 있어요. 직업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참 어떤 때는 굉장히 좋아하고 공감하고 소통했을 때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오지 않나요? 뭐 그런 사람은 개인 레슨 한 적은 있습니다. 예. 자기 표정이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찡그린다든가 아니면은 사람을 보면 공포심을 느낀다든가 뭔가 위축되는 게 있어서 그렇죠. 면접을 근데 당당한 자신감을 느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은 이제 개인 레슨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꾸 마이크 잡는 법 그리고 남 앞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달라지고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자꾸 이쁘다 하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빼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표정.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람을 느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네. 웃다 보면 그렇죠. 행복해진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그거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선생님이 그 네. 좋은 시, 아주 많이 다 좋아하는 시, 영근예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뭐 많이 좋아하는 시라 그러니까 시를 한번 듣고 아니 싶습니다. 너무나 좀 황송합니다. 제가 제 시는 남의 시는 암송을 많이 합니다만 제 시는 암송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 보고 읽으셔도 네 괜찮아요. 선배님 시 제 시를요? 먼저 하고 제가 예의를 좀 지켜서 네. 아니 왜냐면 선생님 시가 감동적인 시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어머니란 시를 한번 낭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룻 이정님 맷돌 가는 소리에 옹알이를 하다가 평상에 누워 별빛 헤며 잠이 들면 내 새끼 하시며 하얀 전무덤에 꼭 품으시던 어머니 깡마른 아픔으로 돌고 있는 맷돌 곁에 이젠 보듬어 안아줄 가슴 없어 어머니 눈시울 같은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생각납니다. 네. 저도 가슴이 아립니다. 네. 연근예찬 장충렬
바람의 통로를 반을 허락했어도 흩어짐 없는 단단한 몸은 절개를 지녔구려. 팔등신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원망도 감추고 흙탕물에 마음까지 담그며 그 세월을 견디셨구려. 양쪽 끝을 자르면 아무것도 가두지 않으려는 듯 순수로 통하는 무소유의 뜻을 전하시는구려. 찬사는 잎새가 받고 사랑은 꽃잎이 받지요. 어느 것 하나 버리는 것 없이 다 내어주어도 환생을 꿈꾸지 않고 정토의 의미만을 생각하니 진정 귀하시구려. 그 넓고 푸른 잎새는 물기도 은구슬로 구르게 하고 보송보송한 춤 사이로 하늘을 향해 기원을 올리니 높은 사상을 담았구려. 꽃송이는 신청비라도 나올 듯 신비롭고 우아하니 전설을 담을만 하구려. 뭐라 해도 아삭거리며 감기는 깊은 여운을 뉘라서 따르리요. 풍미로 차오르니 천상의 맛으로 간직하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2015년 올해 좋은 시로 된 선정이 시인데 돼가지고 많이들 읽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연근을 먹다가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 다른 분들이 시는 잘 외우시면서 예. 본인의 시는 이거 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안 제가 외우는 시도 있지만 갑자기 이제 그냥 생각나서 이걸 했습니다. 맞아요. 자기 네. 시는 그렇게 외워지질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맷돌가는 술이라는 이 시를 네. 오랜만에 들어보거든요. 네. 전혀 다른 시는 올려도 잘 안 올려요. 근데 근데 이렇게 선생님 연세 음성으로 들어- 들어보니까 아주 감명 깊고 네. 또 나이가 들었어도 역시 어머님은 마음이 고향이구나. 아직도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네. 그 선생님이 신앙송을 하는 분들을 위하여 갖춰야 할 그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우리나라에 현재 낭송 인구가 그래도 많습니다. 많죠. 낭송이 많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돼서 어떤 국가 행사라든가 뭐 기업체 큰 행사 이런 데에서도 많이 초청돼서 가기도 하고 해서 낭송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다 날개를 달아주고 고급 재탄생시키는 예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야죠.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좋은 시를 읽고 그 시의 깊이 속에 빠져들고 시 속에서 많이 생각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신앙송 인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고급 예술인 시를 재탄생시키는 그런 낭송 문학을 하시는 분들 정말 세밀하게 공부를 하시라는 그 말씀과 함께 좋은 시를 이게 입으로 하는 연기다 그래서 구연이고 동화를 하면 구연동화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시를 음성 예술로서 멋지게 감동을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엔돌핀을 넘어서 다이돌핀을 느끼게 해라. 그래요. 감동 호르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낭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공부를 해야죠. 네. 저도 공부합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그러는 거지 뭐 저도 날마다 머릿속에 좋은 시 찾기 네. 그것 굉장히 큰 공부거든요. 좋은 시를 찾는다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